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30일 목요일 오후 4시 6분입니다.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출렁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쯤부터 좀 출렁했는데 그 출렁한 것이 지금까지도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가 조금 전에 출발했는데 역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 오늘 하루 종일 빠질지 아니면은 뭐 반등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까지는 계속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가 일제히 가격 조정이 일단은 진행 중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강한 나스닥은 가격 조정이 아직까지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뭐 이 정도를 가격 조정이라 하긴 뭐하고, 나스닥은 아직도 엔비디아를 끼고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 진행 중입니다만은 세계 증시는 사실상 이제 가격 조정으로 좀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격 조정으로 좀 이게 발전이 되긴 됐는데 이거를 보이는 대로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요한 지표 발표가 내일 이제 있기 때문에 이건 오늘 밤에 발표되는 거고요. 오늘 밤에 발표되는 지표들도 뭐 나름 조금 중요도가 좀 있긴 있습니다. 뭐 미국 GDP라든가 뭐 아니면은 GDP와 관련된 뭐 물가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오늘 밤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긴 있어요.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하여튼 이제 중요한 지표가 이제 내일 발표되는데 그 지표 발표를 앞두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미리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진짜다 가짜다 아직까지 좀 그죠? 좀 검증이 좀 필요해요. 일단 가격 조정이 진행 중이긴 한데 증시가 여기서 막 추가적으로 이제 이게 어떤 막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질지 아직까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지표 발표 앞두고 지금 세계 증시가 조정을 보이는 게, 이게 조정 보이는 게 속임수일 수도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조정이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일단 제한적인 해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일 물가 지표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나왔던 물가 지표는 나름 그것도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발표되던 이 지표는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이제 아주 좋은 구간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를 고민을 하던 구간에서 나온,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다 같이 좋아지느냐 아니면 그냥 평상시냐, 어떤 이런 거를 고민하는 자리에서 나온 그런 지표였다면은 내일 밤에 발표되는 이 지표는 세계 증시가 이제 다 같이 안 좋아질 거냐 아니면 또 다시 평상시를 유지할 거냐를 지금 고민하는 단계에서 이 지표가 발표가 되는 겁니다. 약간의 위치가 좀 차이가 있긴 있죠. 그죠? 지난번은 이 발표가 좋게 나오면 다 같이 좋아질 수 있어, 뭐 그런 가능성. 지금은 삐끗하면 다 같이 안 좋아질 수 있어, 이런 가능성. 어쨌든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움직임 좀 제한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어떤 뭐 느낌, 뭐 지금까지 어떤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게 있긴 있는데, 일단은 그 금리, 그죠? 가장 중요한 게 10년물 금리고, 또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먼저 사실 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이미 사실 지표 발표되기 전인데 얘네가 좀 미리 움직이긴 했는데, 미리 움직이는 게 이게 하여튼 좀 심상치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이거 금리 상승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이미 금리가 좀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전고점에 도전을 하고 싶어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잔뜩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모습을 잔뜩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좀 불안함이, 지금 조금 좀 불안함이 좀 맴돌고 있긴 합니다. 이런 거를 좀 일단 이해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불안함이 껴있기 때문에, 그죠? 지금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안 좋아질 거냐 아니면 그냥 또다시 평상시, 잘 나가는 놈은 잘 나가고 소외되는 놈은 소외되는 평상시로 돌아갈 거냐, 이제 지금 이걸 이제 내일 물가 지표가 우리한테 어떤 힌트를 줄 겁니다. 어떤 방향이 나올지요. 어쨌든 내일 지표가 발표되니까 내일이 결정적인 날이다, 뭐 모릅니다. 내일의 움직임이 또 속임수일 수 있고, 또 다음 주까지 어쨌든 조금 또 확인은 또 필요하니까 어쨌든 다음 주 초반까지 해서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주 초반까지 이제 어떤 큰 방향성, 올해 하반기에 큰 방향성에 대한 단서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좀 달라지긴 했죠. 지난번에는 다 같이 뭐 대세 상승장으로 가냐, 다 같이 좋아지느냐의 길목에서 지표가 나왔다면, 지금은 야, 다 같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거의 길목에서 지금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삐끗하면은 조금 좀 피해가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금융시장이 좀 난리가 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장중에 분위기가 일단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한중일 골고루 다 빠지긴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장 후반이 되면서 뭐 조금씩 좀 단기낙폭 과대,
야 이거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라는 뭐 그런 반발 매수가 약간은 들어오는 듯한 모습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일부 증시에서 좀 그런 게 보이긴 했어요. 그러나 그게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아니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증시는 잘 빠지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으로 지금 발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 같이요. 유럽 증시도 지금 현재 분위기 안 좋은데 낙폭은 좀 제한적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 오늘 밤 미국 그 GDP 관련된 지표들 좀 중요하니까 좀 잘 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쭉 말씀을 좀 드려봤고,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가볍게 기술적인 흐름들 체크만 좀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유럽 증시 개장한 겁니다. 급락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좀 하락 출발했는데 강하게 하락 출발한 겁니다. 이 정도면요. 전일 저점 붕괴시키면서 출발한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죠.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계속해서 일단 뭐 붕괴가 되고 있으니까 좀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 가격 조정 지속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죠. 이 워낙 강하게 올라가던 증시다 보니까 지금 의미 있는 덩어리 하나 정도가 좀 만들어졌을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그대로 추세적으로 죽는다는 생각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얘가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꿈틀하면서 어딘가에 또 다시 저항을 확인을 해야 그래야 이제 어떤 하락 추세로 전환되거나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전까지는 지금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 중에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증시부터 볼까요? 일본 증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다고요. 장중에 충격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훅 빠졌다가 작은 투매 정도 나와서 아래 꼬리를 훅 다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 근데 이거를 의미 있는 매수세라 볼 수 없다고요. 그냥 이거 그냥 아래쪽으로 잘 빠지는 그림인데 이제 단기적인 낙폭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차익 실현 매물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잠깐 아래 꼬리가 뭐 등장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아니고, 그래서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의미 있는 고점 덩어리는 일단은 확인을 일단 만들었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아래쪽으로 몽창 떨어진 거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여기에 대한 고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일본 증시가 추세적인 하락으로 접어서려면, 본격적으로 추세적인 하락으로 접어서려면 이제 전저점을 붕괴시켜야 되겠죠. 전저점, 여기 있는 지지력을 붕괴시키고 저점도 낮아져야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 뭐 혼조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주식 한 번 정도 매수해 볼 수 있다, 상방 베팅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만 그죠, 아직 의미 있는 매수세는 등장하지 않았다고요.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하여튼 지지력 테스트 아직까지 진행되진 않았죠. 하여튼 뭐 이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쯤 이제 상방 베팅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한데, 삐끗 잘못하면 추세적인 하락으로 쏟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그죠?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증시 볼까 하는데 상해종합입니다. 상해종합도 그냥 뭐 잘 빠지고 있죠. 상해종합이 지금 빠지다가 살짝 주춤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중요한 지지선 부근이기 때문에 주춤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중국 증시 하방 들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일단 가만히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오늘 중국 증시도 세계 증시 분위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한번 투매 같은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장중에 작은 투매 같은 거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매도 주문을 뭐 어디엔가 걸어놓고 이제 그냥 지켜봤는데 일단 거기까지 도달은 안 했더라고요. 오늘 뭐 엄청난 그런 투매가 쏟아진 건 아니니까, 중국 증시는 잘 버텼으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이제 중국 증시를, 미국에 상장된 중국 증시 ETF를 가지고 중국 하방 베팅을 한 건데, 대략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이 지수하고 반대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투자한 ETF는요, 인버스니까 이게 이제 중국 증시를 추종하는, 원래 그냥 곱하기 한 배짜리 그냥 그 지수 추종하는 일반적인 ETF인 거고, 상방으로 이게 중국 증시 그대로 추종하는 거고, 저는 이제 이거에 인버스를 투자를 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주문을 걸어놨던 자리는 대략적으로 이 ETF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일단 매도를 걸어는 놨어요. 지금도 뭐 없애진 않았습니다. 매도를 일단 걸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지금 이 자리, 이건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ETF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ETF 이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쭉 잘 빠지고 있고요. 지금 시간 내에서 지금 현재 이 정도, 지금 이 선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 선 부근은
그나마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지지선 부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훅 붕괴시키거나 이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정도까지 터치를 해버리면은 이쪽에서 이제 뭐 5일선이라든가 이런 선들이 내려올 텐데, 약간 시작부터 한 번에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면은 약간 단기 낙폭 과대 뭐 그런 걸로 인한 반등이 튀어 올라올 수도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이 자리에다가 일단은 주문을 걸어는 놨어요. 이 자리에서 인버스 팔겠다고. 만약 이 자리까지 중국 증시가 빠지면 그죠, 그 인버스 팔겠다고 주문은 걸어놨습니다. 모양이 좀 달라요. 상해종합지수하고 A50 지수하고 또 이 지수하고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직접적으로 투자한 거는 지금 이 지수와 관련된 거를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지수에 대한 지지력은 이 자리인데 거의 다 와가고 있는데 아직 터치는 안 해서 아직까지 보유가 아직까지 계속 홀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장중에 일단은 금리는 떨어졌어요. 오늘 장중에요. 미국 10년 선물입니다. 미국 10년 선물이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침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상승 베팅은 일단 어제 밤에 그냥 청산했다고요. 어제 밤에 약간 단기 낙폭 과대식으로 빠지길래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5일선과 이격 이런 거 생각해서 일단 청산했다고요. 근데 오늘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장중에 약간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의미 있게 되돌리는 거 아니죠. 이거는 10년 선물입니다. 10년 선물 뒤집어야 금리죠. 그러니까 오늘 아시아 장중에는 금리가 조금 떨어져서 안정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의미 있게 안정된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이겁니다. 어쨌든 이제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좀 시장이 먼저 움직인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리는 지금 너무 많이 움직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지표 발표를 앞두고 되돌리는 이런 흐름 정도는 또 얼마든지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금리 베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오늘 뭐 장중에 달러도 뭐 특별히 움직이고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달러도 그 전날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어제 밤에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차분하게 옆으로 좀 기어가다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들이 있었냐, 환율 시장에는 이거는 이제 그 달러 위안 환율인데, 어젯밤에 달러 인덱스 급등할 때 많이 올랐고, 오늘은 이제 정작 그 중요한 저항에 딱 터치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이렇게 위안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뭐 중국 증시는 오늘 분위기가 안 좋긴 했죠. 지금 약간씩 그 시차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증시 분위기는 약간 좀 뒤늦게 버티다가 금리가 먼저 이렇게 오르고 있었는데, 버티다가 이제 증시가 한두 번 쿵쿵 하고 이제서야 좀 빠지는 느낌이라서 주식시장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제 먼저 많이, 그죠? 금리는 먼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약간 되돌림 이런 거를 뭐 생각은 할 수 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매우 단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죠? 이렇게 저기 환율이 위안화 강세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분위기가 안 좋다, 뭐 그런 겁니다. 하여튼 주식시장은 이제서야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라서 조금 더 빠질 가능성. 근데 보시다시피 환율이나 이런 건 먼저 움직였죠. 먼저 찔끔찔끔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좀 지금 이제 의외로 강세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근데 중요하죠. 지금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제가 아침에 10년물 금리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움직였으면 이제는 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아침에 이거 주봉 보면서 주봉 뒤집어 놓고 말씀드렸었죠. 봐라, 10년물 금리가 이미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은 쭉 한번 올라갈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놔야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표 발표되기 전에 좀 먼저 움직여서 좀 그런 점이 있지만은, 어쨌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좀 별로 좋지는 않아 보인다라 말씀드렸는데, 위안화나 이런 것도 사실 비슷한 겁니다. 위안화 같은 것도 보시면 이미 지표 발표 전에 여기 3번 지금 터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3번이 아니고 4번째 터치하고 있네요. 돌파 안 착각했다라는 의지이긴 하거든요. 보통 보편적인 이제 기술적인 해석에 따르면은 이 정도로 이 선에 4번이나 터치할 정도면은 이거는 올라가겠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는 게 맞고, 그러면 이제 보통 올라간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뭐가 조금 좀 불안하다고요. 다만 근데 이제 워낙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내일 밤에 발표가 되니까 어떻게 될지 일단은 그래도 보편적인 해석은 위로 더 올라간다라 해석하는 건데, 중요한 이벤트가 껴 있으니까 장담은 일단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불안한 모습, 여기 돌파 한착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죠. 여기 돌파 한착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다음번 상승 목표치 여기까지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상승 목표치가 이렇게 열리게 된다. 근데
여기까지 상승 목표치가 열리고 여기까지 상승 목표치가 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지난번에 엄청난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그런 목표치가 굉장히 커진다. 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도 이게 더 이상 위안화 강세가 안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위쪽으로 굉장히 좀 큰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자리는 좀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위안화를 좀 넓은 관점에서 본 건데 몇 년치 환율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 정도 가격대가 지금 항상 항상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얘가 시장에 안정이 되고 싶으면 이쯤에서 죽어야죠. 근데 여기서 만약 얘가 다시 재차 여기 전고점에 도전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22년부터 시작됐던 이런 움직임을 같이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이거는 위쪽이 뚜껑이 열려버리는 그런 거를 좀 의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자리 여기가 이제 안착되느냐 마느냐는 이제 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이 자리에 안착이 되면은 시장에 좀 충격이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엔화도 잠깐 보자면은 어젯밤에 그죠? 위안화하고 비슷하게 어젯밤에 먼저 올라가고 오늘은 정작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나타난 거죠. 오늘 정작 장중에는요. 하여튼 근데 이것도 좀 찜찜한 거예요. 그죠? 이것도 좀 전에 위안화를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자리는 말씀드렸듯이 며칠째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뚫리면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오버슈팅의 영역, 어떤 대폭등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돌파 안착 되면은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래서 이 자리의 중요성을 외환당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일 밤 외환당국이 여기서 세게 개입을 할 것 같긴 한데요. 아래쪽으로 엔화 강세에다 베팅을 할 것 같긴 한데 일본 외환당국이 아무튼 뭐 그건 모르는 일이고 봐야 알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일단 지표 발표 전에 이런 전저점 자리까지 이렇게 기어 올라와 있는 것들이 일단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조금 불안해 보이는 이유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죠? 아침에 그러면서 이제 10년물 금리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번에 다시 여기 재차 올라버리면은 분위기가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아침에 말씀드린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불안해 보입니다. 하여튼 분위기상으로는 다 이렇게 막 더 올라갈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뚜껑 열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물가지표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도 모르고 하여튼 모르는 거 투성이니까 일단 지켜보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불안해 보인다 이거예요. 쭉 다 살펴봤고요. 그건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N1 환율요. N1 환율은 오늘 올랐네요. 역시 중요한 가격대긴 한가 봅니다. 오늘 좀 비관적이었죠. 오늘 시장이요. 비관적이어서 가지고 장대 양봉이 튀어 올랐네요. 중요한 가격대. 이제서야 좀 의미 있는 매수세는 확인을 하긴 했는데 아직 어쨌든 좀 안심을 하기가 좀 이릅니다. 왜냐면은 중요한 가격대에서 이 자리를 지금 자주 내려오고 있는데 매수세가 일단은 나오긴 나왔는데 좀 너무 이 부분에 좀 오래 머물러 가지고 조금 좀 찜찜합니다. 여기쯤에서 이제는 이 원화 강세가 끝나고 다시 이제 원화 약세 시절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봉이 좀 의미 있는 봉이 그래도 좀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지표 발표 전이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의미 있는 봉이긴 하죠. 의미 있는 가격대.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나온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어떤 추세선도 극복하고 분명히 5일선도 돌파 한착했겠죠. 더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봉이긴 한데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물가지표에 따라서 이제 심히 낙관적으로 또 시장이 또 돌아서면서 쭉 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비관론이 이제 다시 피어오르면서 얘가 극적인 추세 전환을 시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 있죠. 하여튼 유럽 증시가 지금 이제 개장을 한 상황인데 분위기가 일단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급락은 일단 안 하고 있네요. 오늘 뭐 보시다시피 일단 그 시간 외에서 이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일단 안 좋은 모습들, 유럽이 빠지고 아시아가 빠지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아직까지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고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긴 하죠. 아직까지는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 나스닥은 아무튼 5일선 붕괴가 되고 중요한 지지선도 깰 것 같긴 해서 이제는 하방 진입하면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 지표 발표 전이라 가지고 좀 몸을 좀 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하방을 뭐 진입을 하더라도 이게 추격의 의미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죠,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하여튼 반등식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국이고 뭐고 전반적으로 다요. 그리고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이제 먼저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죠? 그 지표 발표가 내일인데, 내일 이전부터 이미 시장이 우려를 해가지고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뭐 선반영이다 이러면서 또 확 긍정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으니까, 하여튼 뭐 봐가면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죠. 돈 버는 것보다 일단 생존이 먼저다. 이렇게 일단 말씀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한국 증시는 오늘 이제 좀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아침에 뭐 추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뭐 추격해도 먹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뭐 단타 그런 거는 뭐 각자 하시는 거고, 저는 아무튼 뭐든 조금 좀 며칠 혹은 몇 주 이런 식으로 추세적으로 좀 먹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은 5일선과 이격이 어마어마하고 수급적으로도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과열이라고 하기보다 냉각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시기라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하방을 진입하는 거는 좀 위험이 훨씬 큰 자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아주 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어떤 뭐 새로운 시세의 시작일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그건 모르는 거고,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좀 과합니다. 또 5일선을 찢고 내려온 거라든가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좀 과해서, 하여튼 분명히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난번에 보시죠. 24일날 급락했던 거 갭 다 메우고 할 거 다 하고나 천천히 가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갭 메우기 뭐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죠. 한국 증시 코스피는 일단 뭐 3중 고점형은 만들어낸 거고, 아래쪽에 이제 위쪽에 저항 확인은 한 거고, 이제 아래쪽에 지지력이 어딘가를 이제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이제 전저점 자리가 일단 어떤 지지력 자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 매수세 이런 건 없는데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꿈틀꿈틀 혹은 하락이 둔화되거나 이런 현상들은 충분히 기대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코스피 좀 많이 빠졌다 이거고, 코스닥은 차분하게 빠지고 있죠. 아래쪽으로 그냥 차분하게 반등시 매도 전략 끌고 가시면 되긴 되겠습니다.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천히 끌고 가시면 되고, 아니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코스피 이런 게 좀 대응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너무 급격하게 움직여 버리니까 한 뭐 일주일에 나눠서 찔끔찔끔 움직이면은 뭐 대응이 좀 마음도 편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뭐 자고 일어나니 뭐 1% 2%씩 빠져 있고 이래 버리니까 이게 하여튼 대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마인드 컨트롤 좀 중요할 것 같고, 하여튼 뭐 느긋하게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지. 지금은 이런 자리에서 빠진다고 막 하방을 진입하는 건, 이런 거는 추격의 의미가 훨씬 셀 겁니다. 지금은 하방을 추격을 하고 막 그럴 때는 별로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코스닥은 근데 비교적 차분하죠. 그죠? 코스닥은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 인버스를 뭐 이런 건 하방을 진입해도 이런 거는 추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하여튼 근데 이런 거는 명확하게 변동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7%가 상승했네요. 7.4%가. 이 정도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방을 진입하는 건 좀 명백하게 추격의 냄새, 뭐 추격의 의미 그런 게 좀 강할 겁니다. 하여튼 그죠? 지난번에 그 4월 19일 날 한번 지수가 엄청나게 한번 급락을 하면서 여기가 단기 바닥이야, 여기가 중요한 바닥이야라는 신호를 명백하게 좀 줬고, 그에 대한 피로를 지금 얼마를 거의 뭐 한두 달?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여기서 이제 그 피로감을 풀었고 다시 이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아무튼 너무 급격하게 튀어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나 이런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환율도 오늘 뭐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것도 속도가 좀 관건입니다. 속도가 잘 올라오고 있긴 한데 너무 좀 가파르기 때문에 얘도 달러가 잘 올라가더라도 이제 앞으로 좀 속도가 좀 둔화되거나 그런 걸 기대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하여튼 지금 자리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자리가 확 비관적으로도 돌아설 수 있고 얼마든지 여기서 낙관적으로 다시 시장을 돌려 세울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갑자기 이제 시장이 낙관적으로 막 모든 거를 다시 다 되돌려 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가능해요. 가격대가 충분히 가능해요.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전저점 있잖아요. 전저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급락하고 있으면 저가 매수세 생길만 하죠. 여기서 매수 잡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그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율도 어때요? 환율도 지금 보시면 여기 의미 있는 고점 덩어리 하나가 있죠. 야 봐라, 이번에 근데 급등을 해버렸네.
이렇게 되면은 또 차익 실현 매물 이런 게 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가 의미 있는 고점이 될 가능성도 또 생기는 거예요. 또 너무 또 급격하게 움직여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이제 뭐 지금까지 한동안 이쪽에서 좀 괴로움을 겪으셨고 65원 돌파한 착 과정에서 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긴 받아서 아무튼 뭐 조금 이제 좀 안심을 할 수 있게 된 건 맞긴 맞는데 달러 보유자분들 입장에서 아무튼 또 이렇게 너무 급격한 움직임은 또 이게 또 스트레스 요인이 또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안심을 좀 할 수 있긴 할 수 있는데 너무 안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급격하게 튀어오른 자리는 차익 실현 매물 이런 게 등장할 수 있어서 여기가 또 의미 있는 고점이 될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물론 지금은 환율이 잘 올라가고 있고 주식이 잘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이제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건데 하방 보시는 분들이나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이 큰 문제는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큰 문제 없어 보일 때가 사실 좀 이제 경계를 해야 될 시점이라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식은 잘 빠지고 있고 환율은 잘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뭐 괜찮다. 근데 아무튼 뭐 시장이 낙관론으로 여기서 확 돌아서기로 또 마음 먹으면은 또 엄청나게 또 잠재력을 가진 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격적 메리트가 또 만들어진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해서 경계를 좀 이어나가야겠습니다. 아직 코스피를 의미있게 막 추세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상승과 하락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긴장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이거고요. 하여튼 근데 삼성전자는 분명히 힘이 빠졌죠. 이런 거 보면은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심상치는 않구나. 삼성전자가 결국은 지난번 장대 양봉 3월 20일 날 급등을 이 정도면 뭐 거의 완전히 되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 갭 상승한 부분이 조금 남아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양봉은 오늘부로 다 죽였다라고 봐도 될 거고, 삼성전자 대세 상승하고 막 그러기는 좀 그죠. 그림이 영 훼손됐죠. 영 훼손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죠. 위쪽으로 테스트는 얼추 다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제 아래쪽에 지지력이 어디냐, 아래쪽으로 이제 지지력이 어디냐를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에 얼추 접어서 그런 과정에 이제 얼추 들어선 게 아니냐 싶긴 합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약한 거고 뭐 그런 거고 아직 뭐 코스피나 이런 지수들의 상황은 뭐 그럭저럭 뭐 나쁘지 않고 나스닥 뭐 이런 친구들도 잘 버티고 있어서 조금 좀 아직은 좀 애매한 뭐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가지표가 이제 굉장히 뭐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하고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중요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일단은 좀 이제 나스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좀 지켜볼 생각이고, 하여튼 장중에 하여튼 미국 증시 열리고 나서 A50 지수나 이런 게 시간 외에서 또 뭐 급락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하여튼 너무 중국 증시가 막 갑자기 또 훅 빠진다 그러면 일단 제가 들고 있는 중국 하방 베팅한 거는 조금 더 청산하고 비중 조절하고 뭐 그렇게 할 생각 정도는 있습니다. 일단은 뭐 중요한 지표 발표 전이니까 일단 뭐 가만히 일단 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오늘 밤 뭐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지켜보자고요.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 출발하면은 또 다시 장중에 저가 매수세 이러면서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뭐 지금 금리가 올라서 시장이 빠졌다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빠지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 눌림시 매수에 적절한 기회가 온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강하다. S&P는 조금 약하지만 나스닥 이런 건 여전히 강하다. 그죠? 아직 대장이 죽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